자, 서울대 주요 15개 대학인데요. 이게 서울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직윤이 23.8, 일반이 54.7, 2020년도 보면 수능이 20.4%거든요. 그럼 10%를 더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야 되나? 그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면 직윤에서 5% 떼내고 일반 전형에서 5% 떼낼까? 아니면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 되면 수능 비율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직윤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30%를 수능에서 조금 떼가지고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신임 총장이 12월 이후, 내년 2월까지. 지금 고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고 중대, 경희대가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대가 학생부 종합을 갑자기 확 늘린 게 서울대 쫓아가자고 한 거거든요. 이대도 그거 보니까 어차 그러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지 올라가는 거고요. 중대, 경희대는 어중간하게 학종을 쫓아간 거고. 그러면 서울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는 거죠. 학종, 수능, 교과 이 세 개로. 왜? 특기자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자꾸 교과부에서 폐지를 하자고 하는데 안 그래도 대학에서 보기에는 논술이 선행학습 역량평가 자꾸 채점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변별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뭐 못 이기는 척하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아버님들이 마음 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중3 학생 수 2019년 대학 모집에는 정원 충족률이 7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 몇 개 대학인가 정원 감축 뭐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이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이전에 뭔가 개선을 해보자. 형 고1 학생 수 41만, 4년제 대학 34만 9천 명, 전문대 포함하면 55만 명이고 완전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년제 기준으로 해서 겨우 이제 경쟁률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입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여기까지 좋은 공학 계열을 갖고 있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요걸 선을 쫙 껐냐면 여기는 목동 지역은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목동 속을 좀 벗어나는 뭐 다른 쪽 지역은 3등급 이내면 가요. 내신으로 가든 그 다음에 목동 지역의 특색이 뭐냐면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요. 언제부터 공부해도 고1부터 공부해도. 제가 이거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돈을 쓰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진짜입니다. 돈을 적당히 쓰고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애가 지금까지 중3까지 팽팽 노는 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머니 중3애 중에 지금까지 거의 공부 안 하고 예를 들면 신사나 뭐 월촌이나 모곤이나 이런 쪽에서 뭐 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60등 뭐 이렇게 하는 애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걔네들이 한 번 이렇게 헷가닥 돌거든요. 남자애들이 언제쯤 도냐면 올해 말 정도에서 돌기 시작해요. 갑자기 공부 안 하겠다는 애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 어디가 좋다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가 학원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누구누구가 개인 강의를 하는데 엄마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거기 가겠어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정책적인 분석과 결단력과 이런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어머님들이 그런 쪽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쪽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정확하게 내신 3등급까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게 일상적인 거구나. 예를 들면 강서구나 이런 쪽의 학생들은 2등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2등급이 몇 %예요? 11%. 3등급 23%. 보통 신목, 그 다음에 강서, 양정 이런 쪽에서 이과 계열에서
2.9등급까지 봤을 때 수능으로 잘하면 걔네들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연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대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생각보다 두껍다는 거예요. 2.9까지입니다. 근데 요 3등급이 딱 되는 순간에 그 학교들은 못 가고 여기를 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중경외시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경외시가 학교 아닌가? 중경외시가 어때서? 취업만 잘 돼요. 그죠? 인하대 나와도 취업만 잘 됩니다. 인하대 공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학생이 좀 헷가닥 돌아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돈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애는 막 돌아서 난리치는데 학원비가 없어. 자기 혼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중학교까지 안 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좀 공부한 학생들은 지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인원이 몇 명이냐면 16,000명이에요. 학령 인구 아마 지금 이제 중상 기준에 한 40만 명까지 떨어질 텐데요. 40만 명 기준으로 정확하게 4%예요. 4%가 뭐죠? 1등급입니다. 그런데 문과 애들이 또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0.67%까지. 3% 정도까지. 근데 이게 정시로 가게 되는 문제죠. 왜? 이 재수생들 있잖아요. 요즘 또 재수도 아니고 N수생이라고요. 재수 아니라 삼수하고 사수하는 애들 또 생긴다. 왜? 의대하고 한의대 같으면 우리가 그렇죠. 새파랗게 전문 의사가 나와서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이 든 사람이 이 사람 어디 산에 가서 무슨 약초를 많이 뜯다 왔을 것 같은 막연한 뭔가 신뢰감 같은 게 막 가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과목별 선생님한테도 많이 느끼는데 어머님들이 영어 선생님이 젊고 발랄한 예쁜 여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수학이 그런 스타일이 여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수학은 좀 나이가 있고 남자 선생님을 좋아해요. 한의사는 어딘지 모르게 좀 나이가 있어야 되고 산신령 같은 풍물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메디컬 닥터는 젊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쪽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세종가고를 단축해서 2년 동안 나오고 서울의대 들어가서 단축 근무하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지금 전문의 자격증 따고 내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틀린데 의치안이 5,900명이에요. 이게 약대가 1,670명이 들어간다. 2022년부터. 혹시 아버님 중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약국을 경영하시거나 약대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까겠는데 저는 약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저는 약사를 하라고 학생들한테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예전에는 이게 분업화가 안 됐을 때는 약사가 약을 조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요. 그러면 내가 병원을 안 가고 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항생제를 얼마 넣고 수면제를 뭘 넣고 막 자기가 생각해서 막 만들었잖아요. 약을 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령제약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잖아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하겠어. 그래서 지금 화장품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약사 출신이 많았어요. 왜? 조제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맞는 걸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낙도 지역이나 이쪽은 조제 허가가 나지만 일반 대도시 쪽에서는 자기가 조제를 임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방전 그대로 줘야 돼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도 있어요. 두통약 같은 거. 전혀 부작용이 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아스피린 같은 거. 그럼 그냥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말씀드리자면 내가 병원에서 감기약 같은 거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주고 처방전 그대로 약을 샀어요. 그러면 약사에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10,000원에서 15,000원. 약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는 처방전 그대로 약을 분류해서 그냥 딱 줘요. 그럼 그 한 건당 10,000원에서 15,000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냐? 의사가 진단을 다 해. 그리고 무슨 약을 쓰라고 프리스크립션 써서 줘. 그럼 자기가 약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애들을 알바로 쓰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약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찾아야 되죠. 이 약이 어디 있고 이 약이 어디 있고 막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할 때 약사 되겠다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를 약사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교 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애가 너무 활발해요. 이런 애들한테 약사를 하라고 해요. 약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찬스, 의사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죠?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데 그 약국이 보통 하나 둘밖에 없어요. 대형 빌딩에. 그 나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빌딩에 이 병원들이 쭉쭉 들었을 줄 알고 미리 이 사람이 얻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전부 아름아름해서 정보를 듣고 그래 네가 이쪽에서 이비인후과 내과 뭐 하니까 내가 여기서 약국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얻어야지 그러면서 1층에 얻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와요? 인터넷에 뜹니까 그게? 수학을 내가 잘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막 만들었더니 거기서 탁탁탁 뜨나요? 이게 안 뜨거든요. 그러면 인맥, 지역, 학연. 의사 중에도 성공하시는 분들 지금 의학 드라마 수탕에 나오잖아요. 항상 보세요. 병원장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과장들이라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실력은 없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나오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수학과학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의학계열. 지금 혹시 의사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짜증내시겠지만 뭐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우리나라가 딴 분야는 또 안 그런가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야 공부는 되게 안 하는데 왜 애들하고 놀기 바빠가지고 그 다음 친구 관계가 너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의사는 조금 힘들 거니까 약대만 가면 돼 라고 꼬셔야 돼요.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 돼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당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약사가 20만 명이 부족하다는가? 나중에 되면?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나라 신약 개발 기술이 계속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왜 서울대 전자공학과 애들이 뭐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전부 오토메이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나온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감시하는데. 약대도 마찬가지죠. 임상실험 계속 단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약대 나오는 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놀기 좋아하고 공부를 약간 싫어하는 학생들은 제 적성이 약대다. 공학계열 가면 생각보다 좀 복잡해지고 수학과학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니까 카이스트 포스텍까지 다 합하니까 아무튼 5,900명이다. 얼마나 편해요. 요거 하니까 16,000명인데 지금 이런 식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문계열로 따지면 경영, 경제, 회계, 통계계열이에요. 그 인원이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 대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2,500명. 2,500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1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과가 최상위로 가면 편하다고 얘기해요.